부디 시장을 여러분의 몸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나 저나 시장을 몸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수십조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0.00 몇 %도 안 돼요. 우리가 걔네들 몸에다가 맞춰서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내가 피팅이 잘 되게.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하는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2일 현재 시간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첫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물 시장은 2024년도 선물을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3월물 선물이 거래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한 해 동안 시장, 2023년도의 시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년도 내내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회복했었던 구간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내에서 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변동성을 박스권에서 가져가고 있던 가운데 11월 달과 12월 달에 주가가 펌핑이 좀 많이 되면서 고점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흐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력했고 아시다시피 이게 월봉인데요. 사실 미국 시장은 2018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맞이하면서 한번 크게 급락, 그리고 2022년도에 저점을 잡으면서 2023년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가져갔었죠. 직전 고점을 문전 앞에다 두고 계속 혼조세를 보이던 가운데 2023년도 11월 그 다음에 12월 구간에 들어오면서 고점을 한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9주간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갱신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연말평가, 한 해의 평가를 놓고 보면 신고가를 갱신한 장세이기 때문에 강했던 장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기술주들의 중심의 시세의 편성, 그 다음에 기술주의 집약된 움직임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2021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초까지 해서 금리의 압박이 계속 좀 심했죠. 시장이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유동성을 하늘에서 뿌려줬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펌핑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이 종결되고 금리 인상 이후에 그 다음에 동결 또는 인하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쪽에서의 스탠스가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올해 금리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치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어지면서 선반영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의 상승 자체는 굉장히 좀 예쁘게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평생 상승하기도 그다음에 평생 하락하지도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레벨링은 갖고 가기 마련인데 현재 좀 급진적으로 작년 연말에 좀 자녀 대기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에 편승하고자 추격했던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되었던 부분이 현재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주가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시작이 되면서 지나간 증시는 사실 지나간 증시 정도로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고
이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나간 증시는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서 올해 증시에 대해서 내용 분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의 움직임은 이미 나타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측면들 모두 선행적으로 반영을 받은 직후이고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연준 쪽에서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좀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인하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인하는 하긴 할 텐데 그 인하하는 시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인하 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코멘트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연준에서 나올 코멘트는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확인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연 금리를 지금 인하했을 때 금리라는 것이 자 지금 5%의 금리를 예를 들어서 내일 금리 발표가 있다 칩시다. 갑자기 2%를 드랍시켜서 3%로 금리를 바꾸질 못해요. 금리라는 것이 0.25, 0.50, 0.75 많아야 1%, 1%는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고 0.5와 0.25가 대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속도를 보통 3개월 단위, 길게 되면 6개월 단위라고 놓고 봤을 때 내년 4번의 금리 정도를 조정한다고 봤을 때 한 번은 좀 임팩트 있게 금리 인하를 해서 0.5%, 나머지 기관들은 조금 확인하겠다고 해서 0.25씩 3번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0.75 정도가 될 거고 합산 1.25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그래 봐야 4%대 금리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 금리라는 것이 내려오는 데 속도가 점진적으로 드랍되는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고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실질 경기에 반영되어지는 속도는 시장이 기대하는 칩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실망 매물이라는 단어로 환원될 수 있고요. 실망 매물이라는 것으로 환원되어졌을 때 그 분위기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가도할 정도의 또 임팩트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돼서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고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지 그리고 그 실효성이 발효되어서 시장에 접목되어지는 시간이 언젠지라고 놓고 보면 사실 2024년도가 아니고 2025년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금리적인 정책을 고려해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가열되게 반영돼서 움직였던 현재의 시장이 과연 지속적인 펌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올해 지켜봐야 될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준도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아시아, 우리나라도 다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기적 파장 효과도 우리가 같이 연구 고민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정책을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 내용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치만큼 임팩트 있는 금리의 급진적 속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금리를 떨어뜨린 이후에 금리를 올려놓은 직후인 구간에서도 시장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이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했던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상승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측면 계속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또는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또 오래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이 시장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어렵고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심리적인 것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이라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 돈은 조금 없어도 그냥 라면 먹으면서 지낼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어 사실 어른들, 옛 선배들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예전엔 동의를 잘하지 못했지만 근래에 들어서 저도 많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 산업 현장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선배님들, 우리 인생의 또 연장자분들께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고통 감내를 하면서 시장 어 생활, 그다음에 국가가 좋아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셨던 점 분명히 박수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근래에 들어서 뭐 워라밸이라든지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런 측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도 젊은 세대에 속하겠지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되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기에 힘든 점도 있고 또 직장 내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은 몸이 힘든 것보다 심리적인 힘든 부분이 어떠한 점보다 크게 작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이상 이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시장의 기술이라는 측면은 아주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시스템 개발에 한없이 투자를 하고 힘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 도모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안정감 도모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할 때 저는 참고로 유부남입니다. 출근할 때 저희 아내가 "여보 운전 조심히 하고 출근 조심히 잘해.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 답변하겠죠. "응, 잘 다녀올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차에서 누가 옆에 끼어들게 할 수 있고 누가 또 받을 수도 있고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앞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히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일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내가 조심히 하고 내가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스페셜한 기술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입니다. 보험 접수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보험사랑 업무 처리를 합니다. 이상 끝이고요. 조금 중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사고 처리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아주 악수가 있죠. 어떤 악수가 있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뺑소니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대처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에요. 시장이 바로 그러한 심리를 여러분들께 늘 압박하고 괴롭히고 푸시하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은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시장에서 살다 보면 뭐 이런 날 있고 저런 날 있고 또 이런 날 있고 저런 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에서 수익이 잘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방식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런 측면이에요. 제가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 12개월 동안 작년이 12개월이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 동안 저희가 10.5개월, 10.3개월 정도의 수익이었고 나머지 1.7개월이 손해였어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익이죠. 네, 10개월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은 1.7개월 동안 1.7이 손실이었겠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피할 것이고 또 그걸 어떻게 만회할 것이고 어떻게 기회를 삼을 것이냐인데 제가 영상에서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한 투자 전략을 올 한 해에도 잘 유축한다고 하시면 이 흉악하고 무도한 이 선물 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 휴일 전에 마지막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방송을 마감을 했는데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썸네일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썸네일은 저는 영상 편집을 제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저희 영상팀에서 직접 작업을 해드리는데 제가 뭐 지금 최근에 영상을 보면은 뭐 나스닥의 곧 벌어질 일, 나스닥의 고점은 얼마입니까? 나스닥 마지막 거래를 잘 보세요. 이런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근래에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영상도 많이 청취해주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들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내 생각이랑 달랐다고 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일로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맞았습니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라고 외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진폭이 있고 방향성도 어느 정도의 진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건 기준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타는 버스비가 제가 2,300원인가요? 카드를 찍을 때 뭐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는 뭐 2,300원을 찍고 출근할 때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타고 되면 뭐 1,800원인가요? 찍고 출근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1,800원, 내일은 18,000원, 내일 모레는 18만원, 내일 모레는 180원 이러면 사람이 할 수가 없겠죠. 시장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기준이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 뭐고 방금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던 것 중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근래에 보시면 급락이 많아요. 급락이 많아요. 이게 급락이 많은 게 이게 아주 괴롭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게 괴롭냐면 잘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여기까지가 저항을 봤는데 여기 돌파됐네요. 이제 매수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매수로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폭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추세 깨졌네. 매도로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매도로 따라가니까 또 다시 들어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이 뚫려버렸단 말입니다. 고점이 뚫렸네. 다시 추세가 돌아갔네요. 했더니 고점에서 며칠 머물다가 지난 금요일 마지막 거래에 또 급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심리 얘기를 드리는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기술적인 거는 사실 차이가 있죠. 어떻게 기술의 차이가 없겠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기술 차가 분명히 있겠죠.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못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차이 부분이 100 중에 제가 볼 땐 60이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40%는 이 마음가짐에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틀어버린단 말이죠. 지난 특히 이 하락대 형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락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직전 하락 구간을 보시면 얘를 올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올린 주가를 한 큐에 깨버렸어요. 4일 동안 올린 주가를 단 한순간에 붕괴시켰습니다. 그것도 3시간 만에. 그러니까 4일이면은 하루에 24시간 아닙니까? 하루 24시간씩 4일이니까 446에 428, 96시간이잖아요. 96시간을 움직인 걸 단 3시간 만에 부셔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직전 고점을 때려 넘겼다고 해서 본 구간이 여기.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차에 바로 붕괴를 시켰어요. 이것도 물론 3시간 동안. 그럼 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움직였던 주가를 단 3시간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거래량이 그러하고, 현재 주가 흐름이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근데 언제 빠질 줄 나도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따라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빠져라 올라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생리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내 감정 때문에 주가가 아닐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추정하지 말고 시장의 팩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과 3시간 2시간 동안 왜 급격하게 미는지 이것도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오지 못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손도 못 댈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빠질 줄 모릅니다. 장 마감일이라고 해서 조용히 끝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새벽 시간이거든요. 12시 반이에요. 1시 반이에요. 1시 반. 다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일찍 클로징하고 문 닫고 있는 시간에 그대로 밀어버린다고. 손도 못 대게 밀어버리죠. 이거 따라올 수도 없어요. 이런 구간들은.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아차하는 순간 따다닥 밀리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만 그랬냐? 앞선 구간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앞선 구간에서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 12월 20일 날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폭락합니다. 이제부터 폭락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영상에도 있어요. 외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계속 뭐를 얻어야 되냐면 데이터를 계속 취합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내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데이터를 취합해서 나한테 유리의 구간을 만들어서 싸울 장소를 만들어야겠죠. 그냥 내 의지대로 내 감성대로 그냥 무조건 갈 거야. 무조건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심리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심리 장사를 많이 해요. 특히나 주간장의 행보. 오늘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새해 장을 시작하면서 변동성도 좀 있는 편이고 거래량도 뭐 소소한 편이고 해서 작년만큼의 모습은 아닌데 분명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긍정적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선물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지나고 나면 돈을 많이 벌렸죠.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있지만 아마 제일 큰 건 뭐냐면 선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주식처럼 시장이 내리면 할 말 없고 시장이 오르면 좋아를 해야 되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 때문에 양방향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아마 선물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제일 불안정한 분들도 선물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양갈래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은 방법이 없거든요. 뭐 공매도도 있고 뭐 주식 선물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굳이 그런 얘기까지 넓게 갈 필요는 없고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답안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해서 안 되면 자식 물려주고 자식 해서 안 되면 손자 물려주고 손주 물려주고 해야겠구나라고 하시는 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점에서는 저희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인데 그만큼 반대로 양갈래가 열려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양갈래로 열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선물을 사실 좋아라 하지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요점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의 원칙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저렇게 저렇다 해서 저렇게 하다 보면 결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가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거의 로봇 수준이죠. 그냥 항상 기계적인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라고만 자부하진 않아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결과대로 했을 때 득이 됐고 이 손해보단 이익이 항상 컸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방식론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메마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메마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통제하지 않으면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일찍 끝나면 예를 들어서 뭐 11시에 매매를 들어갔다. 오전 11시에. 근데 매매가 정말 뭐 그날 수익으로 치고 뭐 적당하다 싶어서 일찍 한 1시에 끝나요. 1시에 매매가 끝났어요. 오후 1시에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저희 그날 일 안 합니다. 저도 일 안 합니다. 그냥 방송창 닫아요. 다. 방송창을 닫아버립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이 되게 당황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수익이 이렇게 잘 나서 물 들어왔는데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 정말 많이 듣는다고 오늘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 저 진짜 안 하고 다 꺼버립니다.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요. 주구장창합니다. 새벽까지도 합니다. 시장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만들어진 시간이 24시간 거래라고 만들어진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처럼 9시에 출발해서 3시 45분에 끝나고 땡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버리고 길게 할 땐 길게 하고 이런 리듬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식론이 이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올해 한 해 동안 분명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실 겁니다. 전략, 기술, 누가 말해주는 시황, 누가 말해주는 브리핑, 누가 말해주는 정보, 누가 말해주는 어떠한 뜻이라도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가치, 군중 심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난 여기까지, 난 더 할래. 난 오늘 더 할 수 있어. 더 하시는 거고. 아니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근데 그 기준이 매일매일 변하면 기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변하면 기준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1시간 했으면 내일도 1시간 할 수 있으면 1시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시간 했고 내일 10시간 하고 내일 모레는 다시 3시간 하고 이게 왜 안 되냐면 내 리듬이 따라가지 못해. 내 생체 리듬.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 리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작년에 제가 수면 시간을 전산으로 전 체크를 하지만 저는 수면 시간이 보통 4.3시간이에요. 4.3, 4시간 반. 주말 제외하고. 그러니까 딱 그냥 제 루틴이 그래요. 안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좀 덜 아프죠. 오히려 조금 거기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좀 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루틴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매매 루틴을 갖추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디 시장을 여러분의 몸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나 저나 시장을 몸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수십조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0.00 몇 %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의 균형이 안 된다.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한테 뭘 바라해봤자 바라는 대로 해주질 않죠. 우리가 걔네들 몸에다가 맞춰서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내가 피팅이 잘 되게. 저도 정장을 즐겨 입어요. 저도 출퇴근할 때 정장을 즐겨 입지만 저는 뭐 기성 정장도 입고요. 맞춤 정장도 입습니다. 뭐 때로는 뭐 어디 중요한 장소를 가거나 뭐 행사가 있을 때는 뭐 제가 잘 가던 양장점 가서 맞춘 슈트를 딱 제 옷에 몸에 맞추는 슈트를 입기도 하고요. 또는 기성복을 사서 입기도 합니다. 근데 기성복을 사면 제가 비율이 별로 뭐 연예인 몸매도 아니고 아주 일반 아저씨 몸매라 제가 비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성복을 사더라도 꼭 다시 그 수선집에 가서 재단을 재수정을 합니다. 뭐 밑단도 조정을 하고 위에 기장도 지장하고 허리도 조금 만지고 팔도 좀 기장 맞추고 폼새도 좀 맞추고 최대한 기성복을 맞춰서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유가 돼서 한 벌에 200만 원짜리 맞춤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한 벌에 여유가 안 돼서 또는 그냥 그게 예뻐 보여서 50만 원짜리 기성복을 사 입었으면
내가 그 옷에 맞는 몸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옷을 내가 재단을 해서 내 몸에 맞게 수선하든지 그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장을 재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계속 덤비려고 해봐야 그 시장이 우리한테 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화병만 돋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화병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장 살면서 좀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그냥 뭐 이겨도 그냥 무덤도 아마 잘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매매를 해보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수익 나도 뭐 박수를 쳐라, 아유 즐겁다, 떼돈 벌지 않았냐, 좋겠다 분위기 형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보면 막 눈이 시뻘거지는 수익이 나도 그냥 예 넘어갑니다 그냥. 늘 왜냐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매매 끝나고 또 바로 내일 또 매매할 건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뭐 저도 역시 그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전략의 수립을 잘 하실 수 있어야지만 새해에도 좋은 전략으로 또 좋은 방식으로 매매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새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새해 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랑 송 대표였습니다.